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몸을 알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알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알아야 내 몸에 맞는 식습관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내 몸에 맞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이 평소에 많이 안 좋으신데 TV에서 기적의 열매, 논이라고 이제 방송되는 것을 보고는 거기서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또 그것이 손상된 세포도 회복시켜주고 한다는 그 방송을 보고 논이를 구입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한 달 정도 드시다가 자꾸 더 몸이 피곤하고 이상해지더랍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이 논이도 간이 약한 사람에게,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모르셨던 겁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 대부분 뼈에 문제가 오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다들 연세 있는 분들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뼈에 문제가 오는 걸 이렇게 보시고는 예방 차원에서 칼슘제를 구해가지고 드신 거예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 너무 옆구리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신장 결석이더래요. 그러니까 모두들 내 몸에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치 아니한지 정확하게 내 몸을 알고 드셨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 몸을 모르고 그냥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드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문제가 온 것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장기가 있고 또 약하게 태어난 장기가 있어요. 모든 장기가 다 건강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하게 태어난 장기는 잘 관리가 필요해요. 저는 위가 아주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위가 약하게 태어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위에 좋지 않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라면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한 번에 그냥 2-3개 이상 라면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계란도 한 2-3개 정도 집어넣고 그걸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한 위가 더 나빠져가지고 더 안 좋아져서 위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간은 아주 건강에 태어났는데 이건 잘못된 생활 때문에 제 간이 많이 망가졌어요. 밤을 새는 일이 저는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한다든가 뭔가 이런 걸 이렇게 자료를 찾고 막 하다 보면 밤을 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음식을 잘 먹고 또 거기에 필요한 차를 마시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좋아졌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연구 보고된 그 자료를 보니까 5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해 본 결과 암이나 심장병이나 뇌출혈이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각종 그 성인병들의 원인이 91.7%가 식습관,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가운데서 91.7%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면 다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먹고 또 좋은 약을 먹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도 내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병은 온전하게 치유될 수도 없고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약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약보, 불여, 식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음식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몸을 알아야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 몸에 알 수 있는, 내 몸에서 보내는 증상을 통해서 내 몸을 알고 또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증상들이 어려서부터 나는 자주 있었다 하면 그 장기가 약하게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이런 증상이 나한테 나타난다 그러면 생활 습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건강한 장기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늘 강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간과 담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의 눈과 목과 근육을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눈을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오랫동안 한다면, 또 핸드폰을 오랫동안 보고 있다면 이 간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라든가 강의를 하는 분들도 이 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간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노동자들도 간이 쉽게 피곤해지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병원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이 화학성분을 해독하느라고 간이 또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간이 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눈과 입이 연결되어 있는 비루관이라고 하는 관이 좁아져서 눈물이 자꾸 바깥으로 넘쳐요. 그리고 햇빛을 보면 눈이 많이 부십니다. 그리고 가끔 눈에 뭔가 날타리 같은 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사진을 찍으면 눈동자가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거는 간이 피곤하다고 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또 간이 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에 문제가 오는데 마른 기침을 합니다. 열이 나거나 이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침만 자꾸 나요. 예. 그리고 목이 잠긴다든가 또 가래가 생긴다든가 또 편도가 붓는다든가 갑상선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간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근육통이 온다든가 근무력증, 근육경련, 또 근위축증, 또 늑막염, 옆구리 통증 이런 것들도 간이 피곤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 외에도 이 편두통이 온다든가 또 아니면 고관절에 통증이 오거나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 고관절 문제가 오는 것도 간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식기 주변이 가렵거나 또 이 생식기 위축증 또 음부 소양증 이런 것도 다 간이 피곤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자다가 막 돌아다니는 목류병 있잖아요. 목류병. 또 잠꼬대 하는 거, 일을 가는 거, 이것도 간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발톱에 문제가 생기는 거, 특히 엄지발가락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다리가 쥐나는 거, 또 입이 쓰고 혓바닥에 하얗게 백태가 생기는 거, 또 주무실 때 웅크리고 주무시는 거, 이게 다 간이 피곤하다는 그런 증상이에요. 근데 이 증상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간에 큰 병이 생깁니다. 뭐 간염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간암 같은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간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그때는 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맛 나는 음식입니다. 신맛 나는 음식. 그리고 푸른색 음식이에요. 푸른색 음식들. 그러니까 신맛 나는 음식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레몬, 키위, 파인애플, 사과 이런 것들이 다 신맛이죠. 오렌지, 유자, 오미자 이런 것들이 다 맛이 씁니다. 그죠?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비타민C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C를 드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면 더 좋겠어요. 간이 화학성분을 해독하느라고 비타민C를 드시게 되면 또 힘들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곡물 중에 보리도, 밀과 보리도 바로 신맛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닭고기도 바로 신맛 나는 거예요. 부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맛이 나는 음식을 그때는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식초가 참 좋습니다. 식초. 이 식초는 노벨상을 3개나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식초를 그냥 드시기 힘드니까 요즘은 홍초, 미초 해가지고 드시기 쉽게,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음료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감을 가지고 이렇게 담근 감식초를 지금은 마시고 있어요. 아니면 사과를 가지고 직접 사과 식초를 담궈서 그거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 이렇게 피곤할 때, 목을 많이 사용할 때는 제가 그걸 조금씩 마십니다. 근육을 많이 쓰는 일을 할 때도 조금씩 마셔가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화장실에는 사과 식초를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둬놨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물기를 수건으로 닦기 전에 하는 거예요. 물기를 수건으로 닦기 전에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과 식초를 머리에다 몇 번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는 막 문대는 거예요. 문대면은 린스를 사용한 것처럼 머릿결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 머릿속이 간지럽거나 비듬이 생기거나 머릿속에 종기가 생겨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 또 얼굴에 같이 또 문대주고 온몸에 엉덩이도 문대고 다 문대요. 이러면 얼굴에 모낭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모낭균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에다 모낭균 쳐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 모낭균이 없어지니까 피부가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몸 안에 어떤 피부병이나 염증 같은 게 이게 다 이렇게 빨리 좋아지고 지금은 피부가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초를 한번 잘 알아보시고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꼭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심장과 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심장과 소장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심장이 하는 일은 혈액순환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관의 길이가 무려 지구 3바퀴나 된대요. 엄청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이 일하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은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쉬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면 걷기 있잖아요.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혈액순환이 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즘 걷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걷는 거를 하다 보니까 걷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심장과 혈관에 쌓이는 노폐물을 갖다가 제거해 주더래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지고 뇌졸중 예방도 되고 심장병 예방도 되고 우울증,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모든 것이 다 예방되더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님과 매일 1시간씩 막 걷습니다. 그러면 정말 몸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장에 안 좋은 것이 바로 이 기름진 음식들이에요. 튀긴 음식이라든가 육류라든가 인스턴트 가공식품들, 그리고 콜라라든가 사이다라든가 이런 청량 음료 같은 것들이 아주 심장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바로 얼굴이 붓거나 얼굴이 빨개집니다. 홍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대에 실필줄이 생기거나 눈이 붓거나 아니면 눈 흰자위가 빨개지거나 충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혓바늘이 돋거나 혀에 문제가 생겨요. 혀 짧은 소리를 하거나 혀의 모든 병들, 언어장애, 구내염, 입이 쓴 거, 또 혀와 목이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게 있어요. 그래 설인, 신경통, 그 다음에 턱관절에서 소리 나는 거, 그래 턱관절염, 이런 것들이 다 심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이 부자연스럽거나 이 팔꿈치,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이 팔뚝에 살이 찌거나 이 팔뚝 부분이 또 통증이 오거나 또 이 견갑골, 날개뼈 있는데 통증이 오거나 또 명치에 통증이 오는 것도 심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장성 고혈압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심장성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손발이 찬 수족 냉증, 또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핑 돌고 어지러워지는 기립성 빈혈,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거, 또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 또 꿈을 많이 꾸는 거, 그리고 몸이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거, 이것도 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걸 무시하게 되면 심장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겠죠. 심장병이라든가 또 심장성 고혈압이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큰 질병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쓴맛이 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붉은색 음식, 쓴맛 나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쓴맛 나는 음식 가운데 여러분이 아마 한국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꼬들빼기라든가 쓴박이라든가 쑥이라든가 인진쑥 이런 것들 있죠. 익모초 이런 것들은 다 쓴맛 나는 건데 붉은 팥도 심장에 좋은 거고 이것도 쓴맛 나는 음식입니다. 붉은 팥. 그래서 저는 가끔 심장 힘들 때는 팥죽을 많이 먹어요. 팥죽이 아주 좋고요. 또 냉이라든가 상추, 그 다음에 샐러리, 더덕, 도라지, 뭐 산나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쓴맛 나는 음식입니다. 근데 비트도 그래요. 비트. 이 비트가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피를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할 때는 비트를 좀 드셔보십시오. 그럼 콜레스테롤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염소고기, 그리고 해바라기씨, 그리고 포도주도 쓴맛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포도주도 심장병 예방에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쓴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커피가 있어요. 이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1시간 동안 10박 이상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좀 빨라지고 그러면 피곤한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피곤할 때 사람들이 자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를 또 자꾸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생겨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의료 선교하는 지역에 커피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필리핀 거기는 열대지방이라 커피를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근데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은 잘 안 마시고 커피를 물 대신 마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진하게 해서 블랙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커피를 자주 마셔서 그런지 그곳에 계신 분들은 신장이나 방광이 다들 안 좋고 뼈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잔이나 2잔 정도 그렇게 드셔야 이게 심장에 도움이 되고 심장병 예방도 되는 거지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이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 기능이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쓴맛이 나는 음식들이나 차를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위장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이나 과자나 또 라면 같은 이 밀가루 음식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글루텐은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위 벽을 헐게 하거나 위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밀가루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식이에요. 과식을 하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아져서 위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맥경화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고혈압, 그리고 관절 질환, 그리고 심근경색, 백내장, 당뇨, 또 우울증, 또 불면증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과식을 하는 사람과 소식을 하는 사람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과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명이 짧더래요. 그리고 병이 많고요. 반대로 소식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더랍니다. 그래서 소식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불규칙적인 그런 식사예요. 저녁에 야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규칙적인 식사. 제때 그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운동을 한다든가 또 일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이게 위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가 나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 입술이 트거나 또 이 입 안과 바깥에
허는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는 때 이 침이 입 가해로 이렇게 고이거나 거품이 생기는 사람들, 이것도 위가 나빠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뭐 입냄새가 난다든가 아래 잇몸에 하지통이 있다든가, 그리고 잇몸병, 치주염, 구강염, 그 다음에 속쓰림, 트름, 그리고 이제 전두통, 앞에 이 머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팥빙수라든가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으면 앞머리가 띵하니 아프실 거예요. 그런 증상인 겁니다. 앞머리가 아프다든가, 그 다음에 무릎 관절에 이상이 온다든가, 관절, 그리고 코끝이 빨개진다든가, 또 손발이 노랗게 된다든가, 그리고 어디 이렇게 살짝 부닥치면 멍이 잘 든다든가, 그리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거, 그리고 이 눈 밑에 승흡혈자리라는 혈자리가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 그 눈 다래끼가 생기는 거,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졸린 거,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암기력 이런 것이 부족해지는 거, 그리고 몸 안에 염증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위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을 무시하게 되면 이제 위염이 생기거나 위궤양이 생기거나 위암이 되거나, 하면 당뇨가 오거나 췌장에 뭐 암이 생기거나 췌장염이 있거나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위장에 문제가 생길 때는 단맛이 나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노란 색깔의 음식, 단맛 나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단맛 나는 음식 하면 아마 여러분들 꿀이 먼저 생각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남자분들이 술을 드시고 속 쓰리다고 하면 아내분들이 보통 꿀물을 타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이 쓰리고 아플 때는 이 꿀물을 한 잔 정도 드시면 아주 도움이 돼요. 근데 이 꿀 말고도 기장쌀이나 찹쌀, 이것도 단맛이고요. 호박, 저는 이 호박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호박과 대추, 그리고 감, 바나나, 고구마, 그 다음에 뭐 연근, 약혼, 이런 것들이 다 단맛 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나리도 그렇고요. 시금치도 그렇고, 또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혜 같은 거, 정말 이게 좋습니다. 식혜가 소화를 잘 되게 도와줘요. 그리고 양배추. 이 양배추는 천연 위장약이에요. 이 양배추를 가지고 지금 위장약을 만들어서 판매 중입니다. 이 양배추는 뭐 만성 위염이나 또 이 뭐 무릎 관절 통증이 있을 거나, 또 뭐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것도 예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위가 안 좋으실 때는 양배추를 쪄서 드시거나 생으로 이렇게 드시는데, 한 2, 3일만 드시면 위가 금세 좋아져요. 그리고 이 양배추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U보다도 브로콜리에 있는 이 비타민 U가 더 많아요. 그래서 헨리코박테리아균을 이거 완전히 죽이는 그 셀포라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셀포라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이 브로콜리는 정말 좋습니다. 위암이나 뭐 대장암 같은 그런 예방을 해주는 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무입니다. 무. 무는 이게 만능 천연 소화제예요. 그래서 이 무는 탄수화물이나 또 단백질이나 또 지방이나 또 아까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해시키고 소화시키는 그런 뛰어난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뭐 부득이한 경우 만약에 밀가루 음식을 드실 수밖에 없을 때는 물을 좀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소화가 그래도 잘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기 같은 거 드실 때도 뭐 깍두기라든가 이런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골다공증이나 또 이 무릎 관절 같은 데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말린 물을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가지고 그거를 차처럼 이렇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좀 우려가지고 마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 무에는 우유보다 많은 칼슘이 있어요. 그래서 뼈가 좀 약하신 분들은 칼슘제를 드시는 것보다 평소에 무 반찬을 좀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감자예요, 감자. 이 감자는 위 궤양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강판에 갈아가지고 1시간 정도 두면은 이렇게 이제 앙금이라는 것이 가라앉습니다. 그 물은 버리고 앙금만 이렇게 이제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위 궤양에도 정말 좋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이 위가 안 좋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위에 좋은 단맛 나는 음식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폐와 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와 대장이 나빠지는 이유를 보면 이 공기가 안 좋은 데서 생활할 때,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그곳에서 뭐 일을 할 때 이 폐가 금방 나빠지겠죠. 또 뭐 담배를 피는 사람, 또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서 간접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막 먹는 거는 옆에서 이거 담배를 그냥 몇 대를 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숯불에 고기 구워 먹는 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호흡하는 것도 되게 이게 폐에 안 좋아요. 찬 기운이 폐 안에 이렇게 직접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정말 폐가 빨리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변을 규칙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폐 대장에 문제가 생겨요. 변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보는 것이 참 건강에 좋습니다. 최소한 한 이틀에, 하루나 이틀 안에 변을 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빨리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장이 튼튼해야, 장이 건강해야, 하루가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을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드신다든가 아침에 사과 하나 정도씩을 드시면 이게 상당히 변을 보는데 많이 또 도움이 되고, 물을 잘 드셔야 또 변을 잘 봅니다. 자, 그것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사람이 슬퍼하거나 우울증이 있어도 이 폐대장의 기의 흐름이 막혀가지고 폐대장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뻐할 수 있는 일에만 기뻐한다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 유산소 운동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도 폐와 대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육류 섭취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육류 섭취를 많이 하면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도 높아지지만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푸토마이라는 가스가 발생돼요. 그래서 육류 섭취하고 나면 이 방구를 꿀 때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해 합니다. 그리고 이 육류 섭취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채식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곡물과 과일과 채소만 먹으라 그랬어요. 육식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참 말을 안 듣잖아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인간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아주 짧아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육식보다는 다니엘처럼 채식과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되어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폐,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변에 또 그 변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변을 보고 난 후에
그 변을 갖다가 냄새도 맡아보고 심지어 맛까지 보고 모양도 보고 해서 임금님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임금님의 건강을 관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을 맛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보시에요. 이렇게 변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변의 색깔이나 모양을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의 색깔이 황금색이다. 이건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갈색 변, 그리고 이 변이 약간 물에 뜬다. 이거는 영양이 잘 흡수됐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변에 이렇게 피가 섞여서 나온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변을 섞여서 보통 치질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변을 보고 난 다음에 닦았을 때 그 휴지에 피가 묻습니다. 이건 치질일 확률이 많고요. 이렇게 변에 피가 뚝뚝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대장이 이렇게 이제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좌측 쪽에서 만약에 출혈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변에 피가 묻어서 나옵니다. 근데 우측 쪽에 출혈이 일어나면 이 변이 좀 새카매요. 까만 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혈변이 나오거나 또 변 색깔이 검하면서 변비나 설사처럼 자꾸 본다든가 아니면 잔변감이 있다든가 또 갑작스럽게 체중이 많이 감소한다든가 또 이제 과다하게 이 가스가 많이 찬다든가 그리고 복부 통증이 온다든가 할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건 대장암이 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변의 색깔이 녹색이다, 초록색이다 할 때는 이건 식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때는 열도 나겠죠, 물론. 예. 그래서 변의 색깔이 계속 초록색으로 본다는 것은 이건 식중독일 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변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이건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담즙이 잘 나오지 않으면 변의 색깔이 아주 노랗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의 색깔이 흰색이나 회색일 때는 이거는 간염이나 지방간에 문제가 있을 때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변의 색깔이 흰색이나 회색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변의 어떤 모양이나 색깔을 보고도 대장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몸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와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은 대부분 폐는 이 코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에 문제가 옵니다. 이 코에 모든 문제 있잖아.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이라든가 코피라든가 콧물의 문제, 코 속이 건조한 거 이런 문제가 오겠죠. 그 다음에 기침 같은 거, 천식, 그리고 이 폐 대장이 이 엄지손에서부터 이렇게 혈관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아프다든가 또 이 어깨, 견갑골이라고 하죠. 견갑골. 여기에 이제 통증이 온다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위가 안 좋으면 아래 잇몸이나 아래 치아에 통증이 온다 그랬죠. 근데 폐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윗잇몸이 문제가 와요. 그리고 윗잇몸 치아에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래 치통인지 위 치통인지를 잘 보고 이게 위의 문제인지 폐대장의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목 관절 통증, 이 손목 관절 통증도 오고, 그 다음에 이 변비통, 아까 참 말씀드린 이 변비통의 문제도 옵니다. 그리고 모든 피부병의 문제도 와요.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다 폐대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대장을 좋게 하면 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이나 두더기도 빨리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과 등에 여드름이 또 많아집니다. 그리고 비듬이 생긴다든가 점이 있다든가 검버선이 생긴다든가 대상포진이 생기는 거, 이것도 폐대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변비나 설사, 그리고 이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고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폐대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이라든가 폐결핵이라든가 아니면 폐암이라든가 대장암이나 뭐 맹장암, 그 다음에 직장암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때 매운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매운 음식 또는 흰색 음식, 흰색의 음식들을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 고춧가루,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고춧가루나 고추장, 그런 것들을 좀 맵게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매운 것이 아니라 뭐 현미도 매운맛이고 율무도 매운맛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있잖아요. 이것도 매운맛이고 배도 매운맛이에요. 배도. 그리고 마늘도 매운맛이고 양파, 뭐 무, 배추, 파, 뭐 달래, 피망, 이것도 다 매운맛입니다. 그리고 박하, 후추, 카레, 그리고 뭐 겨자나 와사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매운맛입니다. 저희 여기 동네에 폐암으로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지금 선생님으로서 계시다가 그걸 그만두고 지금 요양 중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폐암이 다 이 폐에 이제 번져가지고 거의 병원에서는 수술도 할 수 없고 가망이 없다 했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말씀했는데 이분이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아주 건강하세요. 왜 그러냐면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래도 이제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항암 효과가 뛰어난 이 마늘을 갖다가 밥을 하실 때마다 마늘을 얹어가지고 마늘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그걸 매일 한 통씩 드셨답니다. 이렇게 마늘 드시고 나니까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래도 지금 살아계시고 또 운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이 다 지금 그분을 보고 놀랐어요. 아, 마늘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알게 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폐와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매운맛이 나는 음식들을 잘 드셔서 또 폐와 대장을 건강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5번째로 신장과 방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장과 방광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 물을 안 마셔서 그렇습니다. 보통 모든 인간들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정말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사실 1시간을 가지고도 부족해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물을 잘 마시는 거예요. 좋은 물을 잘 마셨더니 건강해졌다. 여러분 한번 다니엘처럼 열흘 동안만 물을 좀 2리터 이상 마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몸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물만 마시면 이제 몸에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잘 안 마시면 이 신장과 방광은 문제가 오게 돼 있고요. 또 이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을 잘 주무시지 않으면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신장과 방광이 빨리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밤을 10시에 만약에 잠을 자기만 해도 신장과 방광에는 최고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뭘 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소변을 가지고도 신장과 방광의 문제를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루에 소변을 7번에서 8번 정도를 봐야 돼요. 한 1.5리터 이상의 소변을 봐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한두 번밖에 나는 소변을 안 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10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본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의 양을 보고도 우리의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소변의 색깔을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의 색깔을 보고도 대장에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변의 색깔을 보고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소변이 옅고 좀 투명한 노란색, 옅고 투명한 노란색이 아주 건강한 소변입니다. 근데 소변 색깔이 좀 짙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소변 색깔이 짙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당근 주스를 마셨다, 비트를 먹었다 하면 그때도 좀 짙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다르게 내가 그런 걸 먹지 않았는데도 짙다고 하면 이거는 수분을 적게, 그러니까 물을 적게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 뿌옇게 쌀뜨물처럼 뿌옇게 나온다. 이거는 요로에 감염이 있거나 방광염이나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할 때는 이 쌀뜨물처럼 뿌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변에서 붉은색이 나온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때는 혈뇨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요로염이나 방광염이나 신장의 어떤 암이나 요로암이나 방광암이나 신장에 암이 있을 때 대부분 이 혈뇨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변 색깔이 콜라색으로 나온다. 이럴 때는 황달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급성 신부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색깔이 콜라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눈동자의 색깔도 황색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보시고, 또 이 소변 색깔이 초록색이다, 푸른색이다, 이건 세균 감염이에요. 아까 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변 색깔이 초록색이다 하면 세균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초록색이다 그러면 이것도 세균 감염이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거품이 난다 이럴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 또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또 당뇨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품이 나오고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게 당뇨가 있을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변 냄새가 아주 지린내가 고약하다 할 때는 이게 염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가 좀 달콤하다 그럴 때는 거품도 생기고 달콤하면 이건 당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을 이렇게 보고도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이 귀에 문제가 옵니다. 귀. 그래서 귀가 자꾸 간지러워요. 간지럽다가 이명증이라고 이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삐 하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난청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중이염 같은 것들이 잘 걸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신장과 방광이 문제가 생기면 이 발바닥에 통증이 와요. 용천혈이라고 발바닥에 이 혈자리가 있어요. 그 발바닥 앞부분에서 통증이 오거나 또 이 발목이 약해지거나 발목에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종아리 쪽에서 통증이 오거나 또 오금이라 그러죠. 무릎 뒤쪽, 그리고 허벅지,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이 뒷목 이런 데에 통증이 오는 거.
그리고 몸이 붓는다든가 다리가 붓는 거, 이것도 바로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두통은 간이 안 좋을 때, 전두통은 이건 위가 안 좋을 때, 근데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는 후두통, 뒤쪽에 뒷머리가 아파요. 이 뒷머리가 아프고 또 이 눈알이 막 빠질 듯이 아픕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치아가 누렇게 변해요. 치아가 누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이 신장성 고혈압은 이 뒷목이 뻣뻣하고 뒷목이 아프면서 이 올라가는 혈압이 바로 이게 신장성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변 보는데도 문제가 오고,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나 방광에 결석이 생긴다든가, 전립선이 생긴다든가, 신부전이 된다든가, 신우신염이 된다든가, 이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때 짠맛이 나는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검은색의 음식 또는, 그러니까 짠맛이 나는 음식이 이 신장과 방광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흑미라든가, 색깔도 거뭇고 이건 짠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흑태, 또 쥐노니콩이라고 검은 콩인데 조그마한 콩이 있어요. 그리고 수박, 이것도 짠맛입니다. 그리고 미역, 다시마, 김, 파래, 그리고 함초라는 게 있어요. 함초 소금 이런 거 있죠. 그 함초, 그 다음에 된장, 간장, 막장, 그런 거, 죽염 같은 거요. 그리고 밤이나 마도 짠맛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유나 배지밀 같은 거, 그것도 좋고요. 두부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아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신장과 방광에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게 먹으면 심장병의 위험도 있어요. 근데 적당하게 짜게 먹으면 신장과 방광에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짜게 먹어요. 그래서 심장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30%는 짜게 먹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짜게 드시길 바랍니다. 또 신장 방광에 좋다고 해서 너무 짜게 드시면 이건 또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여러분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잘 조절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6번째로 심포삼초,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병이 생기느냐?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2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과 같아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우리의 마음은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 손바닥에서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받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면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녀의 손에 땀이 많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이 손바닥에 그 피부가 벗겨져요. 피부 습진처럼. 그리고 또 이 3번째하고 4번째 손가락에 통증이 오고, 그리고 이 손발이 저리거나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눈썹 위에 이 미는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통증이 오거나 또 이 부분에 학생들의 여드름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 어깨 통증, 그리고 꼬리뼈 통증, 이런 통증이 오고 또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 목이 잘 붓고 또 아니면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저도 지금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그리고 이 손을 떠는 거, 몸을 떠는 거, 머리를 흔드는 거,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목소리가 떨린다든가, 또 쉽게 조금만해도 막 흥분하고 몸을 떠는 거, 애기들이 막 진저리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임파에 관한 모든 병들, 그래서 목이나 또 가슴이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그 임파액이 뭉치는 거, 그리고 원형 탈모,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 그리고 잦은 갈증, 그리고 협진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심포삼초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이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심해지면 신경성 질병이 돼가지고 자폐라든가 환시라든가 아니면 환청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요. 또 정신적인 장애가 생깁니다. 또는 폐소공포증, 고공공포증, 모서리공포증, 대인공포증, 이런 공황장애, 이런 이제 심각한 그런 문제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서 땀이 많이 나든가 아니면 이 미는골에 통증이 오거나 여기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입이 바싹바싹 마르거나 이런 어떤 반복되는 행동을 하거나 또 원형 탈모가 생겼거나 막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떫은 맛이 나는 이 심포삼초에 문제가 생겼다면 마음에 좀 스트레스가 많다면 떫은 맛이 나는 음식, 이런 음식을 좀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떫은 맛 나는 음식 하면 여러분 아마 도토리, 맞아요. 도토리묵. 이게 진짜 좋습니다. 이 도토리묵도 떫은 맛인데 옥수수, 녹두, 그리고 메밀, 이게 다 떫은 맛이에요. 토마토, 바나나, 그 다음에 오이, 가지, 그리고 감, 그 다음에 무화과, 그리고 콩나물, 양배추, 우엉, 그리고 각종 버섯, 그리고 감자, 토란, 죽순, 아몬드, 솔잎차, 감잎차, 북어, 이런 것들이 다 떫은 맛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심포삼초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진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게 되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이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줬더니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는 음악치료학과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병원에는 음악치료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음식으로 이 대추가 참 좋습니다. 성경에도 이 대추가 나오는데 이 대추가 천연신경 안정제예요.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결혼할 때 이 패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양가 부모님들한테 또 이렇게 이제 절을 하고 나면 대추와 밤을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이 대추가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신랑과 신부 얼굴을 모르고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자네의 딸과 우리 아들과 서로 결혼시키자 해갖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 이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케 하는, 그래서 대추를 준 것 같아요. 또 이 밤은 남자한테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추와 밤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추는 아무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대추차를 끓여서 그걸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목숨을 잃거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면역력입니다. 근데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이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걸려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면역력이 얼마나 높으냐, 또 이 면역력이 얼마나 낮으냐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많이 거론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매운맛이 나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김치를 먹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니까 사망률이 적더랍니다. 그래서 김치를 보니까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 세계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이 매운 음식을 먹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빈민촌 사람들인데 의외로 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햇빛을 많이 쬐고 운동을 해야 돼요. 비타민 D, 이 햇빛을 많이 우리가 좀 몸에 그 비타민 D가 많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햇빛만 많이 쬐도 심지어 암은 70%까지라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좀 햇빛도 쬐시고 운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건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의를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오병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 영광 있고 영광 있고 죽음 온 후 영생하니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다시 한번 4절 고백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 이러한 도가